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외가 없는 전방위적인 고강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방인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세게 때렸습니다. 이 한미 FTA가 무색하게 무려 26%의 무차별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자유무역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이 치명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이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상호관세 주요 내용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죠. 네,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전 세계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10%의 기본과세, 여기에 일부 국가에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관세는 당장 오는 5일부터 부과되고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국가별 관세가 부과된 나라 무려 60개국에 달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관세맨으로 정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잠깐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네,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10에서 50% 사이의 관세율이 발표되는데요. 중국이 34%, 유럽연합 20%, 베트남이 46%, 그리고 선제적으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과 대만도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32%, 24% 부과됐고요. 한국 역시 26%가 적용됐습니다. 네, 앞서 지금 보고 있는 표에서 이 트럼프가 발표하면서 들고 나온 이 패널의 자료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관세가 분명 25%였는데 이 서류상에는 26%로 적힌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있던 패널을 보셨는데 거기에는 한국이 적용할 상호관세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26%로 적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스위스, 필리핀 같은 관세율 수치가 다른 나라가 꽤 많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혼선을 두고 이 조정된 수치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발표 이후에 보복에 나서지 말라 이런 충고를 내놓았는데요. 보복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포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제시했던 숫자를 놓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이 이 50%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글쎄요, 한국의 대미 관세는 한미 FTA에 따라서 사실상 제로에 가깝거든요. 근데 발표 이후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공개한 산정법을 보면 사실상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숫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 적자는 660억 달러로 이것을 수입액, 그러니까 1,320억 달러로 나누면 50%가 됩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 대입해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줄곧 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규제 그리고 세제 등 모든 무역 장벽을 고려해서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 숫자를 단순히 계산한 것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일본과 함께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인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And China charges American rice farmers an overquota, it's called, a tariff rate of 65%. South Korea charges 50%. Actually, they charge different from 50% to 513%. 자, 이 트럼프가 공언했던 대로지만 우리의 희망보다는 이 강력한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이 전 세계 주식시장도 좀 충격에 빠졌는데 특히 대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가 좀 일제히 부진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증시는 나름 좀 선방한 모습이죠. 장 초반에 2,430선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개인들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매수세를 더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6% 내린 2,487.70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0.2%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컸던 곳은 일본과 베트남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날보다 2.78% 하락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35,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초고율 이 상호관세가 적용된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I는 전날보다 장중한 7%에 육박하는 폭락세를 보였고요. 네. 또 베트남의 생산기지,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수출 기업들, 일본의 아식스나 한국의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8에서 1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높은 관세율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좀 앞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래도 협상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앞으로 몇 달간 무역 협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불확실성이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시장을 모두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전 세계가 이 관세 폭탄을 맞은 셈인데 이 나라별로 좀 반응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 저울질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역시 좀 강경하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리스트에서도 가장 먼저 둔 것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발표 직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면서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어 이게 수년간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이 균형 결과는 물론이고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상무부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 역시 강력 대응 시사했는데요. 유럽의회의 무역위원장인 베른트 랑케는 해방의 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 관세를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또 불균형적인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또 세부 대응을 좀 살펴보면 분위기는 조금 갈립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31% 높은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은 스위스의 경우 국제법을 준수하고 또 자유무역 가치에 따라서 다음 단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내에 있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표되는 날 미 상원에서는 캐나다 25%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요 CEO들로 구성된 기업인 원탁회의의 조슈아 볼튼 최고 경영자는 관세가 오래 유지될수록 미 경제 피해가 커지고 또 보복 조치로 인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공정한 무역 협정은 관세로 확보될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